자,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주간 증시를 복귀해 보도록 하죠. 역시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한 번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대단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키워드만 잡아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먼저 이번 한 주의 키워드들을 쭉 한번 좀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장난기도 좀 있고 예. 또 뭐 주말이니까 주말 앞두고 이제 편안하게 좀 재밌는 키워드를 좀 뽑아 올라 그랬어요. 워낙 네. 이번 주에 다들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그냥 무지개 연못. 무지개 연못이요. 네, 이거 좀 이따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좀 궁금하네요. 네, 이거 잘 모를 거예요. 모르는 거를 갖고 오면 좀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무지개 연못. 네, 그리고 2차 전지. 네, 그렇죠. 뭐니 뭐니 2차 전지. 뭐 분리막, 이것도 2차 전지에 들어가죠. 예. 분리막, 로봇, 그다음에 뭐 LNG, 그다음에 뭐 바이오. 네. 계속 요즘에 시장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장 핫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FOMC. 그리고 이제 사막이라는 게 좀 있고. 사막? 네. 그리고 뭐 충전, 뭐 다 아실 거고. 충전 자주 언급됩니다, 요즘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 예. 전국. 화제죠? 신세대다. 또 1위. 네. 그리고 이제 컴백. 예. 그리고 이제 러브콜. 뭐 이런, 단어로 좀 저는 한 주를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키워드가 이번 주도 많기는 한데요. 이 2차 전지는 사실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전주보다는 키워드가 다소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좀 풀어내 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키워드에 맞춰서 해당 섹터 뭐 종목들의 흐름 설명해 네. 주실까요? 차분해질 수가 없는 한 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개 연못이 뭐냐면 네. 혹시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아세요? 저 어릴 때 뭐 자주 접했던 만화였는데 그랬어요. 저는 뭐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네, 사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네. 그 왕눈이하고 아로미가 그 무지개 연못에 있잖아요. 그거 노래만 해도 등장하는 게 그 무지개 연못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 연못에 보면은 항상 그 날씨가 뭐 비 왔다 왔다 이러는데 이제 날이 좋으면 왕눈이랑 아로미랑 거기 가서 그 소풍하고 알콩달콩 뭐 이러고 친구들도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현실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이러면 또는 이제 그 무지개 연못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데 예. 그 매기 아저씨가 네,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네. 그래갖고 고성방가하고 아하. 흑탕 뭐 튀기고 예. 네, 술 마시고 소리 지르다가 가고 애들은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저 흑탕물 언제 빠지지? 기다리는 거. 그게 이번 주 한 주였. 그래서 열심히 2차 전지 네. 보러 왔는데 네.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예. 그래도 지난 우리가 이제 한 두어 달 전, 그러니까 한 4, 5주 전에 보면은 막 흔들림이 계속 나오면서 내려갔다가 언제 이게 끝나나 해서 겨우 이제 뭐 급반전해서 뭐 다행히 올라가고 있다. 그때 이제 뭐 2차 전지가 잘 뭐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잘 주도하던 역할하던 2차 전지가 이번에는 좀 회방을 놓은 한 예. 주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무지개 연못 해놓고 2차 전지 분리막까지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네. 오르는 그런 신호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예. 또 토마토에 보면은 뭐, 건앵커님은 저한테 이제 신눈이 타고 뭐 이러고 네. 또 이게 이제 재밌는 그 대명사의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하면 네. 누구, 뭐, 그 다음에 또 뭐 포스코 하면 누구, 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필 뭐 우리 이 토마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잘 가긴 잘 갔어요. 네. 그래서 다 좋았죠. 네. 그런데 걔네들이 너무 잘 간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맥이라고 표현을 제가 이제 두 포스코 섹터, 예. 아예 섹터라고 합니다. 그냥 에코그룹 섹터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영향을 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가 뭐 공교롭게도 또 이번 주에 그 뭐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신 그 옛날 그 예. 박 이사님께서 뭐 토마토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작가님이시죠? 다시 한번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돼서 그게 이제 좋은 영향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딱 맞물려진 거죠. 다른 쪽에 네. 있었던 자금들도 사실 너무 빨아갔죠. 예. 근데 좋은 거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뭐죠? 이제 에코랑 포스코는 이미 잘 가고 있었고, 예. 근데 잠자던 네. 거인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LG 화학도 움직였고 네.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셀 업체에서는 전 세계 뭐 3개를 다 정상급의 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SK가 드디어 깨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노베이션.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이제 흑자 전환한다. 이제 SK온이 예.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더 앞으로도 SK 이노베이션은 더 봐야 되겠는데 물론 상장의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다음에 저 포스코 관련 포스코 형제들까지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 에코프로가 40만 원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간다고 간다. 우리 고를 외쳤고. 근데 그쪽으로 또 쏠림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좀 시장의 돈의 흐름하고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40만 원 이럴 때는 예. 에코프로가 혼자 독주를 하더라도 시장 움직이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25조, 뭐 30조 이렇게 막 거래 대금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 이거다. 그래갖고 100만 원인데 뭐 어때? 이래갖고 들어오는 분들. 맞아요. 근데 100만 원인데 120만 원 가고 150 가니까 거봐 이게 맞았어. 이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막 쏠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안 좋은 거는 그 쏠림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잘 가다가도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생방으로 이거 종목 진단 하시는데 수요일 1시 타임이었죠. 네. 그때가. 갑자기 뭐 물어보시던 게 포스코 뭐 DX 이런 네. 거는 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왔다 갔다 몇 그렇죠. 번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좀 막 변동성이 너무 커진 거. 예. 거의 물론 이 주식 시장이 갬블의 속성은 갖고 있지만 정말로 갬블 같은 뭐 시장이 코인판이었죠. 뭐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코스닥도 950에서 뭐 70이 떨어졌나요?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효과가 났고 또 그 와중에 또 괜찮은 거는 이 에코프로 쪽만 움직인 게 아니라 아까도 SK,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지만 정말 잠만 자던 네. LNF가 LNF. 네, LNF가 또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양극재만 계속 관심 받고 또 장비주에서 뭐 PNT, 하나기술 관심을 받았지만 분리막이 관심을 잘 못 받았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저는 WCP를 추천해서 오전 프로에서 이제 리뷰를 하고 뭐 그랬지만 예. SK IT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좀 잠잠했는데 또 하루 이틀 만에 뭐 20% 이상 급등을 하고. 그 급등하는 거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좋아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 섹터, 종목들이 다 움직인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이 변동성을 너무 준 거예요, 이 시장에.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좀 좋은 거거든요. 그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앞에 키워드를 갖고 2차 전지 분리막, 무지개목까지 묶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LNG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카타르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조선주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배라서 늦게 가나 봐요. 뭐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카타르의 그 LNG선 그 발주가 이제 사인만 거의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하는 그 흐름에서도 좀 움직인 섹터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었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리고 또 움직일 때도 큰 폭으로 움직였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한 40척 정도 한다 그러는데, 네, 아마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는 아예 종목을 콕 집어서 어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중공업이 가장 이번에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인수가 되면서는 이제 첫 그 인수니까 그게 좀 긍정적으로 좀 된다. 그러면 당연히 LNG선 관련된 그 섹터들, 기자재들 중에서 움직이는 것들 항상 뜨는 게 있잖아요. 예. 뭐 한국카본, HST 엔지니어라든지. 예, 그리고 동성 파인텍,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승이라는 이제 작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이제 정말로 막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죠, 금요일 날 좀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었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아주 정신없이 또 들어왔어요. 정말 네, 몇백만 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2차 전지 때문에 그 변동성이 나와도 좀 약간 주춤했어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버티다가 오늘 아예 또 그 상단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상단에서 양봉을 한번 또 세우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선주들의 흐름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주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있게 좀 봐야 된다. 이제 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기대감도 많은 섹터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네. 또 예전에 잘 갔을 때는 뭐 상한가 행진을 벌이기도 네. 했었고.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번 주에는 여러 이제 이슈들 뭐 박셀 바이오가 뭐 승인 받은 거 뭐 예. 그다음에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이전 주에 문서
캔서 문샷 예. 네, 그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바닥에서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또 합병 이슈가 다시 또 부각되면서 제약이 이제 또 좀 오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그 다음엔 수급들이 아직은 제대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바이오랑 또 연결된 뭐 일반 원래 제약 회사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네. 다시 환자가 은근히 늘어나고 있대요. 맞아요. 그 네. 얘기가 요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갑자기 뜬금. 어제 말이죠. 네. 시즌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더 재밌는 건 뭐였냐면 저희가 저번에 장난처럼 얘기했던 신풍 이런 거죠. 그건 쭉 가고. 신풍 제약이 와, 그 물린 분들 저 진짜 더 위에 있는데 예.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가 좀 나왔다는 건 정말로 그 회사가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좀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고요. 사막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사막하면은 가운데 뭐가 있잖아요. 오아시스.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가 이제 그 상거래하는 업체잖아요. 아. 상장을 하다가 예. 철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오아시스만이 아니라 이 하반기에 보면은 상장을 다시 추진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랬어도 상반기에 한 40개 회사가 이제 40개 가까운 회사가 상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그 정도 이제 좀 준비한다는데 이 오아시스는 그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는 그 우회로 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화되고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어소프트가 바닥에서 다시 꿈틀거립니다. 예. 이전에도 그 이슈가 좀 부각됐을 때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다음날 갭상승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FOMC가 우리가 이제 25bp를 다 예상을 했고 그 FOMC가 끝난 게 이제 키워드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다. 라고 그렇죠. 다 기대를 하게 됐죠. 그다가 뭐 네. 예정은 다 하고 있었고 이제 한 발 남았다. 네. 그 한 발 남아도 그러면 그건 끝이잖아요. 네. 한 발을 안 써야죠, 솔직히. 네. 맞아. 그렇잖아요. 프로라면 그냥 영웅본색 그 주윤발 끝까지 아껴두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안 쓰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마지막이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 이제 금리 네. 인하는 올해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 올해는 안 해야겠지.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네. 난 또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관련된 또 뉴스들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계속. 그럼 뭐 네이버니 뭐 카카오니 이런 성장주들도 올라가겠지만 상장을 준비하던 회사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내려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그럼 이 부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키워드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은 좀 재밌는 게 테슬라가 계속 그 주도해서 아군을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NACS 방식으로 가는 그렇죠. 걸로. 그런데 현대차가 떡하니 뭐 하나를 딱 펀치를 던집니다. 네. 우리는 충전소 만들겠다. 그래서 충전소에서 NACS, CCS 방식 다 하겠다. 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또 충전 테마가 좀 관심을 좀 받을 그 구간으로 오는 아직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지는 다 알게 될 것 같고 뭐 유라테크, S트래픽, 대우플러스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네, 항상 움직이는 뭐 휴맥스까지 해서 예. 그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예상대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그걸 다 예상을 했잖아요. 역시 다 시장은 예상대로 가느냐 예상이랑 빗나가느냐. 네. 근데 예상대로 되면 이거는 어차피 안 좋을 건데 업황은 좋아질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을 건 네. 이제 끝이야. 그날 삼성전자 2% 올랐는데 네. 작은 형인 하이닉스는 와, 저 진짜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10% 네. 가량을 올리더라고요. 요즘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에코프로, 포스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그 에코프로, 포스코 때문에 2차 전지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림 나올 때도 그래도 시장을 잡아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터주인데 엔터주. 네, 그죠? 아까 그 정국. 네, 저는 솔직히 얼굴하고 이름을 이렇게 맞추는 걸 못해요. 누군지 몰라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군밖에 모릅니다. 아, 예.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걸 그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네. 네. 1위 했대요. 빌보드에서요. 저는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 아티스트가 네. 그러니까 핫샷 대비 그냥 바로 1위를 하는 거는 마이클 잭슨도 하기 힘들던 그런 거였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가 아니라 이제 세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터주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광고 많이 찍고 이런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중소기업. 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데뷔를 그러니까 뭐 데뷔가 아니라 이제 컴백을 예. 빌보드에다 그러니까요. 네, 또 뭐 아이튠즈에다 하고 뭐 이런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이러니까 이제 엔터주가 받쳐주는 거, 뭐 SM, 그다음에 뭐 하이브 또 JYP 또 컴백이라는 키워드는 네, 컴백하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있지, 그다음에 뭐 트레저, 뭐 JYP나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8월, 9월 되면은 YG에서도 이제 또 나올 거고 예. 이런 게 이제 기대되게 되는. 그래 뭐 러브콜이라는 거는 또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신루닛,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또 러브콜을 받았어요. 이 신사권이 쏘아올린 작은 공, 큰 공인가요? 네, 이제 큰 공이 됐네요. 의료 AI는 오늘도 그렇고 계속 네. 좋아요. 이게 아마존도 그렇고 AI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다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러브콜을 보낸다 해서 루닛이 또 좀 시무룩해진 그 주가에서 다시 강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네. 되면 루닛이 이제 더 어디까지 간다 이거는 뭐 예측하기 좀 힘들어요. 솔직히 기대감으로만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예. 이제 실적으로 잡혀야 되고 성과가 계속 도출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테크의 개념과 바이오의 개념이 있는 회사잖아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발굴하는 입장에서는 네, 한 30만 원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계가 비싸지 않다. 이제 여기를 좀 지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 거 아니었나 이렇게 예. 보고요. 이렇게 이제 좀 키워드와 함께 맞춰서 한 주를 좀 돌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이 시장 흐름 참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가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가면 좋을까? 모두가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죠라는 말은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거는 상승장에서 옵니다. 근데 아하.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예.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을 조금씩 다지면서 좀 희망을 품는 그 단계라고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쏠림 현상에서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주변 섹터를 좀 보는 게 나아요. 당장 지금 가는 거 말고.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렇고 또 이제 오전 프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2차 전지 놓쳤으면 안 가는 섹터 보라. 그러면 반도체, 지금 반도체가 돈이 들어와 있고 예. 자동차도 돈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네, 조선 돈 들어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랬더니 네, 2차 전지가 좀 시무룩해지고 이럴 때 물론 오늘 반등은 잘했어요. 근데 반도체가 어제 후반부터 좀 올라왔고 예. 조선주들도 살며시 올라오다가 오늘 또 일부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반등을 강하게 좀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주변 섹터들을 계속 두루두루 보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점에 쫓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비싸다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근데 우리가 그 나중을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들어가서 대응만 잘하면 되겠죠. 어쨌든 쏠림 현상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거를 기회를 더 찾는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씀 한번 팁으로 대응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던지는 마지막 한마디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은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웠지만 어려운 시장은 아니잖아요. 올라와 있고. 예. 근데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봤을 땐 다 계속 떨어지니까 한숨도 쉬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힘들 땐 그때였고 예. 지금도 뭐 물론 힘들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좋은 기업 찾아내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제가 다른 데 어디 나왔던 얘기인데 긍정적인 투자자는 어려워도 이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팁과 연동화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뭐 다른 게 더 가고 내게 안 간다 그러면 그 기간, 그 시간 동안 다 주변을 좀 살펴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만 주식인 건 아니죠. 여러분도 기회를 새로 또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투자노트와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투자 뉴스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뒤흔든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2차 전지의 폭등 랠리, 에코프로 그룹부터 포스코 그룹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2달 만에도요 40에서 76까지 갔다 왔고요. 에코프로는 70 라인에 있던 게
150까지 넘어갔다가 왔습니다. 둘 다 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종목들인데 이런 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 하나의 광풍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상담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였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가장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이번 주는 진짜 이거를 2차 전지를 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120만 원에 들어왔는데 네. 100만 원에 들어왔는데 130에 들어왔는데 150은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확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물렸는데 끝난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하시는 프로그램 진행하시니까 예. 거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포스골드 뭐 다 매일 나와요. 이 현상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예. 주식 시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코로나 광풍, 솔직히 2차 전지 지금이 이게 뭐 열 몇 배 또는 어디 요즘엔 뭐 정보가 너무 빠르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뭐 인증샷도 진짜인지 아닌지 돌아다니지만 뭐 몇십억 벌은 사람들 인증 아하. 돌아다니까 상실감 나오고 또 나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들 뭐 소외감 느끼고 그런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비이성적인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뭐 좀 점잖은 뭐 교수님 같은 분들은 나와서 뭐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너무 하는데 높아요. 너무 네. 높아요. 그런데 계속 높아졌어요. 네, 솔직히 높다 자꾸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은 원래 내가 이 값을 매겼으면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면 이 볼펜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버는데 예. 네. 이걸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주가도 1,000원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뭐 몇 년의 매출에 뭐 이걸 뭐 기존의 교과서적인 걸 갖고 거기다 정량한 거를 갖다 대입시켜서 좀 예상하는 것뿐이지. 예. 네, 시장의 흐름을 누가 교과서적으로 그걸 재단을 하겠어요. 아하. 네. 그리고 뭐 저는 이 광풍이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겪어가는 거고, 예. 네, 우리가 바이오 때도 겪었고, 코로나 때도 겪었고, 또 나이가 들통나지만 옛날에 닷컴 버블에서 여러분들은 드라마로 봤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네. 그 지수가 이게 예전에 이렇게 갔었다고? 아마 네,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회사들을 몇몇 회사들은 접했단 말이에요. 아, 그 지금 정도와 비교도 안 되게 올랐었죠, 네, 그때는. 저는 그 당시에 뭐 골드뱅크 뭐 100원짜리가 뭐 20, 30배 올라가는데 우리 클라이언트였는데 예. 그 사장님이 주식 사라 그랬는데 저는 땀 흘려서 돈 벌어야지 이런 걸 왜 삽니까? 이랬는데 그런 시절이었군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생각해 보면 다 과정이 네. 뭐 지금이 기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토마토 방송은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어서 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휘둘리질 않게 이 멘트를 하시잖아요. 예. 네,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막 사람 말에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예. 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거는 어불성설. 네, 아니다. 이거 기현상 아니다.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에코프로가 또는 포스코가 이건 포스코는 70만 원짜리야 또는 네. 100만 원짜리야. 3년 후에 매출이 이렇게 가면 100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 그 3년 후라고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땡겨서 우리 투자자들은 네. 쭉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 난 3년을 보고 지금 갈래. 기대 심리가 네. 분명하게 있다면 주가에 반영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투자자들 공통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 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그 뭐 인위적으로 이거를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런 몇 조짜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네. 확률상 적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고지고대 평가, 시장을 그냥 그대로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뭐 150만 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50만 원짜리가 벌써 왔다? 네. 그럼 150만 원짜리가 3년 동안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비싸다, 안 비싸다, 광풍이다, 아니면 예. 무너진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예.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한번 잠깐 가볍게 이거를 분석을 했지만 그 전기차 시장이 지금 10% 정도고 예. 아직 그럼 전기차 시장으로 다 바뀐다고 가정을 하에 자동차만 10배가 더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3년 후 거를 앞당겨 왔다고 해도 그럼 150만 원 거 또 앞당겨 왔으면 또 2배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에만 2차 전지가 안 들어가죠. 우리가 나중에는 무인 택배를 할 건데 드론에도 그렇죠, 드론에도 그렇죠. 들어가고 에어택시 나오잖아요. 예. 거기도 전기차고. 아. 네, 로봇 자율주행으로 로봇이 배송을 하잖아요. 예. 로봇이 뭘로 움직이겠어요? 아하. 그것도 2차 전지고. 전부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아무도 지금 가보지 않은 걸 갖고 우리가 네. 저번에
장난처럼 얘기했죠. 메타버스 뭐 9천조 시장 누가 알아요, 그걸? 근데 그게 진짜 와닿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어차피 우리가 이 과정을 이상하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나온 걸 보면 코로나 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몇십 배 오른 뭐 외국의 바이오엔테크라든가 이런 바이오 회사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늘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다. 받아들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네. 비싸다 안 비싸다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비싸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찍고 100만 원 깨졌다 다시 올랐다? 그럼 150 비싸 보이죠? 네. 그럼 100만 원에 들어간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100만 원에 들어갔으면 남들은 10만 원에서 들어왔으면 나는 100만 원에 들어간 사람 심리로 대응을 하면 돼요. 네. 90 깨지면 나온다? 그럼 150을 갔으니까 130에서 욕심 줄여서 나온다.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잖아요. 투자자들의 그 대응 방식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재단하듯이 이거는 이거 바보야. 또는 비싸, 네. 싸 이렇게 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는 네. 아니고 이건 네. 실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의 흐름은 끝은 아니다. 당연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산업으로 가는 거고 예. 이 예전에 뭐 닷컴 버블이라는 거 안 좋은 예를 갖고 갖다 붙이면 닷컴 버블 때 나왔던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뱅크 또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 우리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거의 다 적자로 나왔었고. 근데 에코프로는 혼자 가는 거 아니고 포스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포스코는 기존에 쇠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세부치 산업 기본이 있잖아요. 예. 네, 기본이 좀 안 좋아졌지만 신사업으로 갔고 그거를 커버를 해서 가는 거니까 네,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물려 있다면 예. 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차라리 저금을 해서 또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미래를 정말로 지금 보이는 미래고 성과, 수주잔고는 쌓여 있고 계속 바뀔 거니까 잘 보시라는 거고 사라 마라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의 더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도 제법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된다면 2차 전지의 대세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때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건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13만 원, 14만 원일 때 이제 이게 출발한 거잖아요. 예.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 회사가 13만 원, 14만 원이 올해가 아니라 한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도 있었고 그럼 네. 그 중간에 4, 5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네, 뭐라고 했겠냐 이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출발한 게 다 아십니다. 이제 온 국민이 알아요. 주식 안 하는 분들도. 그렇죠. 네, 20배, 30배 올랐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20배, 30배 오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쌉니다. 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63빌딩을 구경시켜드린다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네. 1층부터 같이 가면 괜찮아요. 무섭지 않고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근데 내가 갑자기 창호 앵커님을 50층에다 갖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럼 무섭죠? 그럼 너무 높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되죠. 예. 그럼 보수적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거고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고 네, 판단은 현명하게 저보다도 더 인생의 경험 많으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욕심은 좀 줄이고 예. 뭔가 보이면 확실하게 열매도 따고 이러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답, 우문현답,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우문이라고 제가 해서 죄송하네요. 우문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살펴드린 이야기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